자, 신문법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은 재산권을 서로 이전하는 거죠. 교환계약은 이제 유상쌍문 낙성 분류식이고요.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이 가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 갑은 2억짜리 땅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은 1억짜리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교환계약을 했을 때 그 차액인 1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전으로 보충 지급할 수 있죠. 두 번째, 이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채무가 아니고요.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채무죠. 그러니까 갑은 2억짜리 A 토지 소유권, 을은 1억짜리 B 건물 소유권 플러스 1억 보충금이었을 때, 보충금을 주기로 했을 때, 갑은 2억짜리 토지 소유권 넘겨주는 것과 을은 1억짜리 건물 소유권 넘겨주는 것, 요 재산권 이전이 교환계약상 의무고요. 요게 교환계약상 의무고요.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닙니다. 왜?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하는 게 교환계약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보충금 지급은 교환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권을 이전했다면 일단 교환계약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단,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요, 교환계약상 의무, 채무 불이행은 아니지만 이 보충금의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구성하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은 재산권 이전이 교환이라는 거. 17번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교환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다. 재산권을 이전함으로써 교환계약상 의무는 다한 거다. 다만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마치 매매대금 미지급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임대차가 나왔습니다. 일방은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을 약정하고 타방은 대금을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유상쌍문 낙성 분류식, 그 다음에 계속적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죠. 일시적 계약이 아니라 계속적 계약이죠. 자, 그때 목적물이요. 반드시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타인 물건 임대차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임대는 처분행위가 아니라 관리행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목적물 소유권 등 처방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갖고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지 않아도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후에 그 존속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그 임대인 의무가 뭐죠? 소유권 넘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물건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잖아요. 그건 이행불능이 되는 게 아니지요. 임대차는 처분이 아니고요.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만을 약속하는 거니까 임대인이 자기 물건을 임대한 상태 소유권을 설령 상실하더라도 임대인 의무가 불능이 되는 게 아니죠. 주택임대차 같은 건 어때요?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잖아요. 따라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는 거. 19번 대항력과 관련된 거죠.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니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 못하죠. 하지만 민법에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621조 등기하고요. 622조. 이 622조는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 토지 임차인이 타인 토지에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 타인 토지를 빌린 임차인이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건물을 지은 다음에 그걸 소유권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622조 대항력이 인정이 되려면 우리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소급해서 대항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한 물권 취득, 즉 소유권 취득에 등기를 했다. 즉 갑이 병에게 땅을 팔아먹고 병이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을이 건물을 등기해요. 그럼 을은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병에게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622호 대항력은 건물 소유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소급이 아니라는 거. 20번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과 함께 그 건물 소유 목적으로 한 임차권을 취득한 자. 자, 갑소유 땅을 빌린 을이 건물 지은 다음에 이 건물을 병한테 팔고 임차권도 병한테 넘긴 거예요. 문제는 임차권 양도할 때는 임대인 동의 받아야 되죠.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게 되면 임차권 양수인 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을 못하죠.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임차인 을로부터 건물 소유권과 함께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병은 을이 건물도 양도했고 임차권도 양도했어요. 그런데 요 건물 양도 시에는 임대인 갑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자기 건물 팔아먹는 거니까 임차권 양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 동의가 없어요. 없으니까 병은 그 임차권을 토지 임대인 갑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됩니다. 설령 622조 대항력, 병이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함으로써 622조 대항력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대항력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에요. 토지의 신소유자에 대한 대항력입니다.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으로부터 건물과 함께 임차권까지 양수했는데 그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 동의가 없다면 병, 건물 소유권 및 임차권을 양수한 병은 임대인 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1번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됐다라고 되어 있죠. 639조.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물건을 계속해서 사용 수익을 하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되 635조에 의한 해지 통고가 가능하며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죠. 자, 여기서 소멸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증계약을 말하는 거고요. 보증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이 법정갱신 되었을 때 그 효과로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하는데 여기서 제3자 제공담보 법정갱신 되었을 때 소멸하는 제3자 제공담보에는 보증계약이 포함될 뿐, 보증계약.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보증금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법정갱신은 강행 규정이고요. 당연히 묵시의 갱신의 경우에 제3자 제공담보는 소멸한다고 규정한 639조는 당연히 법정갱신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합의로 연장 경우에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제3자 제공담보가 소멸하는 것은 법정갱신에만 적용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23번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근데 이거 임의 규정이죠. 따라서 면제하는 특약은 유효하죠. 그래서 임대인의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진 않습니다. 기본적 설비의 교체와 같은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진 않는다. 결론,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두 번째, 그 임대인의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세 번째, 그
그 수선 의무를 면제하는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대규모 수선 의무까지 면제되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대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지만 사소한 하자까지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형광등 하나 나간 것까지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또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지 통상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 이런 건 없죠. 도난 방지 의무 이런 의무까지는 없단 말이죠. 이런 의무는 여관 숙박계약이라든가 병원 입원계약 같은 특수한 임대차에서 있고요. 통상 임대차에서는 이런 의무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숙박계약 같은 특수임대차. 이 경우에는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가 되죠. 그죠? 통상의 임대차에서는 없고. 26번. 특약이 없는 한, 아까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없애나?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식에 적합한 거죠. 예컨대 주방시설. 임차인이 식당을 운영해. 그럼 주방시설이 필요하죠. 이건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구조죠. 이것까지 유지해줄 의무는 없죠. 또 간판 설치비,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거죠. 유익비라 할 수 없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말 그대로 이제 수선비 같은 거고 유익비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착한 시설물, 간판 같은 것들을 필요비나 유익비라 할 수는 없게 되고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규정은 626조 임의 규정이죠. 포기 특약은 얼마든지 유효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 건물을 증개축,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개축기타 필요한 시설 하되 임대인에게 일체 그 권리주장, 즉 비용 포기하는 특약 유효하죠. 비용 포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비용 포기 특약하고 원상복구 의무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다만 저 해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해설에. 어디 있더라? 그게 없네. 임차인이 임대인 승인하에 증축을 하고 이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이 약속은 판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가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면서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9번의 지문은 건물을 증축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해요. 만약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임차인이 그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을 포기하면서 엔드 모두 면제받는 거예요. 원상복구 의무도 면제하는 특약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공판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용 포기 특약과 원상복구 의무하고는 별개예요. 비용 포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는 그대로 생겨요. 다만 이 29번이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축 플러스
그 증축부를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그렇다면 일체의 권리죠. 이게 비용이에요. 비용 청구예요. 포기 약정.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걸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 부분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속을 했다면 권리주장 포기특약, 즉 비용상환 포기특약 and 증축 부분 원상복구 의무 면제특약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조심할 것은 다시 한번 그게 아니라면 원상복구 의무까지 면하는 건 아니죠. 보세요. 건물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 건물을 원상복구한다는 약정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포기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특약 자체가 비용 포기 특약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이에요. 원상복구 특약 이퀄 비용 포기 특약. 단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하되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속을 했을 때는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and 증축 부분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특약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참조와 29문을 좀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둘 다 비용 포기 특약이에요. 둘 다 비용 포기. 그러니까 원상복구 특약 이퀄 비용 포기 특약 이게 원칙. 단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약속했다면 원상 포기 특약 and 비용 상환 포기 특약 and 원상복구 면제 특약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을 포기했으니까 유치권 주장 못하겠죠. 30번. 자, 갑소유 건물을 을이 임차한 상태에서 비용을 지출했다면 을은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상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죠. 즉 비용 지출 당시 계약 관계가 있었죠. 그럼 203조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죠. 203조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 지출 당시에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하여 비용을 지출했다면 그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 관계에 기초한 비용 상환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가 판례입니다. 31번은 건물 기타 공장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인데요.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이면서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어야 되죠. 따라서 건물 사용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 번호키 같은 거가 아니라 임차인 특수목적에 사용되기 위해서 부속한 거. 이 간판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부속매청권의 대상이 아니죠. 부속물 매청권은 부속물에서 그 부속물은 객관적 편익을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일 때만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1-1번은 조금 달라요.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이라고 돼 있죠. 그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음식점이라면 그 음식점 영업의 편익을 위한 시설물은 부속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임차인도 음식점으로 사용하겠죠. 공부상 용도가 음식점으로 돼 있으니까 새로운 임차인, 신규 임차인도 음식점으로 사용할 것이고 따라서 주방시설물은 객관적 용도에 제공되는 물건이 되기 때문에 부속물 청구 대상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 건물과 분립해서 독립해서 실권에 대해서 없다고 돼 있죠. 그럼 부속물 아니죠.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돼요. 따라서 기존 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 부분은 부속물 매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 상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속물은 독립물이어야 됩니다. 32번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에게 임대하여 인도했을 때 을이 자기 비용으로 X 건물에 증축한 부분을 다 나왔어요. 임차인이 X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시키게 하라는 약정. 뭐였었죠? 두 가지. 비용 포기 플러스 원상복구 면제. 그쵸? 요거라 그랬죠. 유효라 그랬죠. 부속물 매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 아니고요. 무효도 아니죠.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는 특약이다 그랬습니다. 32번 부속물 매수 채권은요. 평면적 강행 규정인데요. 갑이 을에게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과 차임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각종 비용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예, 근데 부속물 같은 것들, 부속물 매수 채권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이건 딱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죠. 따라서 유효하죠. 부속물 매수 채권은 평면적 강행 규정이라고요. 부속물 매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 부속물 매수 채권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 중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근데 시가보다 저렴하게 하는 대신 부속물을 포기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게 아니니까 유효 이렇게 되겠죠. 자, 부속물 매수 채권은 임대차 종료 시 행사입니다. 다만 갑을 사이 임대차 계약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계약을 해지하여 종료된 경우 이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렇게 부속물 매수 채권에 관련된 판례가 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상물 매수 채권 판례인데요. 지상 매수 채권 판례는 조금 양이 많아요.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